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4월 25일 YC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YIK에서 사명이 변경이 되어서 오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추가적인 슈팅이 나왔었는데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영상에 좀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을 모멘텀이 있을까? 아니면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클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투자 경고 가격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이 부분을 한번 투자 경고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부분은 결국에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또 오전에 공시계약과 관련이 했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 공시가 정말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었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승 하락 시나리오 양쪽 모두 살펴보면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가격이 12,060원, 60원으로 가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조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지, 동시에 만족을 해야지 거래 정지가 아니고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되는데 앞선 2번, 3번 조건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조건,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데, 5거래일 이전 가격의 60% 이상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거래일이라고 한다면은 요때 가격이 얼마냐면은 9,460원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60%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15,136원 이렇게 가격이 되는데 호가상으로 이제 나타내면은 15,15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에 하나 내일 상한가 간다라고 한다면은 상한가 가면 물론 좋겠죠. 12,060원에서 30% 상승을 하면은 15,670원 정도 되면은 상한가 가격으로 지정이 될 것 같은데 상한가나 상한가 부근으로 가게 되면은 부근에서 가격이 종가가 형성이 되면은 거래 정지라고 하는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투자 경고로 지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정도만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가격은 앞서 봤듯이 15,150원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시 내용을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공시가 나왔던 부분이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했던 부분이 뉴스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쪽으로 해가지고 매출액이 발생이 되었고 이러한 공시에 대한 내용은 지난해의 매출액 대비해서 5% 이상 되면은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매출액 같은 경우가 2,500억 정도 됐었고 계약금 같은 경우가 335억 정도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 13%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시가 발생이 되었었고 사실상 매출액 대비해서 13%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또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대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335억은 큰 금액이긴 하지만 지난해 매출액이 2,550억을 기준을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지난해 매출액 같은 경우가 별로 또 좋지 못했습니다. 23년도 때 그 반도체 업황이 꺾이게 되면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매출액이 안 좋아졌죠. 21년도 때 오히려 3천억까지 갔던 매출액이 지금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버슈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결국에 지금 테마로 좀 많이 엮였고 시장성이나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오버슈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시나리오는 항상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차트 모양이 나왔을 때, 요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2배에서
한 2.5배 정도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렇게 또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직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긴 한데, 분명히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항상 염두는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저는 항상 좀 중요하게 보는 게 거래량이랑 거래대금을 좀 중요시하게 보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비슷한 게 흘러갔던 종목들 한번 좀 비교를 해 볼 텐데, YC 같은 경우가 지금 유통 주식 수량이 어떻게 되냐면은 3,7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유통 주식 수 가격이 3,700만 주 유통되어 있고, 최근에 거의 한 5천만 주, 4천만 주 거래가 되면서 한 바퀴보다 조금 더 거래가 된 그 회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만 봤을 때는 비율로 봤을 때 유통 주식 수 대비해서 거래된 량을 비교를 해보면은 아직까지 많진 않은데, 지금 최근에 반도체 이슈로 많이 상승했던 제주 반도체를 한번 볼까요? 제주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은 제주 반도체가 유통 주식 수가 보시게 되면은 2,900만 주, 제주 반도체도 한 3천만 주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요 앞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계속해서 한 3천만 주 정도 주가로 거래량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뒤쪽에서도 3천만 주, 3천만 주씩으로 거래가 됐었죠. 근데 다만 이제 같은 거래량이라고 하더라도 주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거래 대금이 급수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본다고 하면은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는 뒤쪽으로 갈수록 크게 차이는 없지만 뒤로 갈수록 이렇게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터지게 되는 그런 그림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구간은 한 요 정도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앞에 비해서는 또 거래 대금이 많긴 하지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 더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 저는 오히려 이때가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QRT 한번 볼까요? QRT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QRT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QRT 유통 주식수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이때도 거의 유통 주식수랑 비슷한 거래량으로 좀 거래가 되었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유통 주식수의 2배가 되고 거래 대금도 압도적으로 많이 터지게 되면서 요때가 좀 고점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그림을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미 반도체 한번 좀 보자면은, 한미 반도체는 이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죠. 근데 뒤쪽으로 갈수록 그 주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점점 작은 거래량으로도 더 많은 거래 대금이 발생이 되고, 최근에 거래 대금을 봤을 때는 이전보다 압도적인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또 점프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좀 고점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결국에 YC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 부분인데, 유통 주식수가 아까 한 4천만 주 정도 됐었었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을까? 이게 또 기준이 또 애매한 게, 요 앞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고점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비슷한 거래 대금이 또 계속 터졌기 때문에 신고가 라인에서 또 물량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했던 흐름과 반대적으로 갔었을 때 어떻게 시나리오를 세운지가 저는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비중을 줄이면서 홀딩을 해야지 조금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심리적인 상태가 될 것 같고, 제 경험상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때 좀 팔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여기 내가 있던 그 수익금을 받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잃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때도 매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은 한 전체 비중에서 한 30%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익절하는 스타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참조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실적 부분이나 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오버슈팅인 구간인 건 맞긴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가는 애들이 또 더 가는 그런 시장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특성이 있고, 반대적으로 봤을 때도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짧게 본다고 하면은 3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잡거나 아니면 5일 정도 기준을 잡고 그 이후에는 뭐 10일, 20일 이렇게 층층이 또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구간을 이제 하락을 했었을 때 지지 구간을 잡고 나는 거기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는 본인들이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 가격이 왔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렇게 좀 정하고 접근을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투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내일 또 주가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또 지켜보고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